우리 집에 온 마고 할미. 이원실은 만국기 소년으로 한국 어린이 도서상을, 변두리로 권정생 문학상을 받았다. 작품으로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멀쩡한 이유정, 나도 편식할 거야 등이 있다. 이 책이 궁금한 어른들에게 생각할 만한 주제. 도우미는 마고 할미. 마고 할미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거인 여신이다. 마고 할미는 산이랑 강을 만들었다. 만주 벌판을 만들고 남쪽의 아름다운 섬도 만들었다. 어느 날 윤희네 집에 도우미 할머니가 오셨다. 커다란 할머니는 큰 가방을 들고 오셨다. 요술을 부리지 않는데도 뚝딱 12가지 반찬을 만들어냈다. 딴집같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9살 윤희는 할머니가 이상하고 무섭고 궁금하다. 천지창조를 했던 마고 할미가 도우미로 등장. 신선하고 놀랍다. 작가는 아주 많은 일을 혼자 해내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혹시 다른 세계에서 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일을 척척 해내는 할머니들을 마고 할미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름 없이 살다 가신 할머니들께란 부제가 달려있다. 억척스럽게 일했고 지금도 진이 빠지게 일하는 여성들의 삶이 아린다. 줄거리. 아빠는 오랫동안 살림을 맡아 하다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공무원이 되었다. 엄마는 결혼 기획 전문가이다. 엄마는 월요일에 쉰다. 하지만 집안일은 못한다. 오전에는 밀린 잠을 자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대화를 할 때 절대 딴 일을 하지 않는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아빠랑 대화를 한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오늘도 청소를 못했네 어떡하지? 그러고는 잔다. 도우미 할머니가 오셨다. 아빠보다 키가 크고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나는 세상에서 내 물건 뒤지는 사람이 제일 싫어. 3가지 약속을 해야 돼. 첫째, 내 방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둘째, 집안일은 내 맘대로 한다. 셋째, 나한테 책 읽어달라고 하지 마. 다음날 아침 우리 집엔 엄청난 일이 생겼다. 식탁 위에는 자그마치 11가지 반찬이 올라가 있었다. 생선까지 모두 12가지 반찬이 모두 기막히게 맛있었다.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하는데도 할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할머니 밥그릇이 좀 이상했다. 아빠 밥그릇보다 2배쯤 크고 금색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요리 속도에 놀라고 맛에 놀라고 커다란 밥그릇에 놀랐다. 할머니가 점점 더 이상하고 무섭고 궁금해졌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놀라서 오줌을 쌀 뻔했다. 딴집 같았다. 반짝반짝 빛이 났다. 할머니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할머니 코 고는 소리는 엄청 컸다. 할머니가 요정일까? 아니야. 싫어하는 것 투성이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요정은 없었다. 그럼 우렁이 각신가? 할머니는 우렁이가 되기에는 너무 컸다. 할머니가 온 지 사흘이 되었다. 할머니는 요술방망이 같은 거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일을 아주 빨리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할머니는 우렁이 같은 걸로 변신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집이 변신했다. 집 말고 사흘 만에 변신한 게 또 있다. 바로 우리 아빠다. 놀아주고 다림질하던 아빠는 엄마처럼 늦게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마고 할미 책을 읽었다. 마고 할미라는 거인이 살고 있어요. 드르렁드르렁 마고 할미의 코 고는 소리는 세상에 2조각 날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랑 나는 집 앞 벤치에 앉았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쟤는 아직도 자기 동생이랑 싸우나? 할머니가 말했다. 쟤 달 말이야. 제가 엄마 잡아먹은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동아줄 타고 하늘로 간 애잖아. 이제 해 동생이랑 달 오빠도 나이가 들었을 텐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싸우나 봐. 그러니까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잖아. 할머니 얘기는 이상했다. 책에 없는 얘기가 끼어들고 뒤에 붙고 그랬다. 윤아, 나는 옛날에 별이랑 얘기하고 놀았다. 직녀별이랑은 말이 참 잘 통했지. 할머니는 심술궂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움으로 가득 찬 쓸쓸한 얼굴이었다. 할머니 그럼 혹시 마고 할미도 아세요? 다시 심술궂은 표정이 되었다. 몰라 그런 사람. 나는 세상에서 늦게까지 안 자는 애가 제일 싫어. 흰 머리카락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별처럼 빛났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마고 할미이구나. 강바닥으로 산을 만들어서 손바닥이 그렇게 딱딱한 거야. 마고 할미가 우리 집에 왔다니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어디서 무얼 하다가 저렇게 작아져서 우리 집에 왔는지 정말 궁금했다. 엄마는 월요일에도 나가고 아빠는 늦게 들어온 날이 많다. 나는 화가 나서 할머니가 마고 할미라는 걸 안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오줌을 아주 오랫동안 논다. 똥도 많이 논다. 똥이 굵어서 변기가 막혔다.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릇 선반에 놓인 할머니 밥그릇을 집었다.
할머니 밥그릇에는 용이 불을 뿜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밥그릇은 할머니 비밀 가방에서 나왔다. 나는 할머니 그릇에 밥을 팠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었다. 할머니가 입에 속으로 일을 하는 것도 힘이 엄청 센 것도 밥그릇 덕분인 것 같았다. 밥을 다 먹고 시험을 했다. 의자를 들고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보았다. 기운이 뚝 빠졌다. 할머니의 놀라운 힘은 다른 데 있었다. 나는 할머니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동안 어디서 무얼 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꿈을 꾸었다. 할머니 목말라요. 마고 할미는 한라산을 베고 누워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연문만한 물을 담아주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 할머니 방문이 열려있고 할머니가 가방을 열고 있었다. 할머니는 옥색 한복 치마를 꺼내 다리미로 다리기 시작했다. 저고리도 다렸다. 나는 벽에 찰싹 달라붙어 바라봤다. 창밖이 부엽게 밝아질 때까지 할머니는 춤을 추었다. 나는 맑은 날 밤을 기다렸다. 할머니에게 별 구경 가자고 졸라댔다. 할머니랑 나는 집 앞 벤치에 앉았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윤아, 하늘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군지 아니? 나무꾼이랑 선녀가 낳은 애들이요? 그래, 걔네들 아주 불쌍해. 외할아버지가 구박하거든. 나무꾼 애들이라고. 선녀가 하도 울어서 날개가 다 젖었지. 할머니 근데 어젯밤에 입고 춤추던 한복치마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나는 춤춘 적 없어. 너가 꿈을 꿨나 보지. 나는 세상에서 꿈이랑 현실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할머니는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걸었다. 그게 내가 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도 커다란 가방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편지랑 돈이 있었다. 일주일 일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 놓고 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가 왜 떠나셨을까? 할머니는 마고할미니까 떠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들통나면 떠나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치마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끝까지 할머니가 마고할미였다는 걸 믿지 않았다.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떠난 날 할머니가 쓰던 방 한가운데서 주운 흰 머리카락 한 올이 마고할미 책 맨 뒷장에 테이프로 딱 붙어져서 내 책상 밑에 남아있다. 책에 드러나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기, 근거를 찾아 추론으로 해석하기, 그리고 주제에 관한 일반화하기를 위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자료나 과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읽기. 할머니는 종종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온 다음날 아침 유난의 집에 일어난 엄청난 일은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나요? 깊이 읽기. 작가는 왜 책의 부제를 이름 없이 살다 가신 할머니들께 라고 붙였을까요? 할머니는 어린이는 집안에서 책만 보면 안 돼 하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고할미는 산과 등 세계를 만든 신이라고 전해집니다. 세계를 만든 일과 집안일을 하는 것이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 읽기. 여러분 주위에 마고할미와 비슷한 사람이 있나요? 어떤 점에서 같다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청소를 잘한다면 그 사람이 청소를 맡아서 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인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길 원하나요? 왜 그런가요? 마고할미와 같은 신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밑줄 긋기, 책 속 한 구절 81조. 선녀는 슬퍼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푸른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